아버지가 내 얼굴에 대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자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나는 결심했다. 그 집, 강남의 그 호화로운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83만 달러에 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유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처분하며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조용히 불태웠다. 그날 아버지의 장례식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집의 문을 잠그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무시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나를 실수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는 더 잔인해졌다. 너 같은 놈이 내 피를 이어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매일 아프게 찔렀다. 왜 그랬을까? 나는 늘 스스로 물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아니면 그의 사업이 망한 게 내 탓이라고 믿어서.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건설회사 사장으로 강남의 그 아파트를 사들일 만큼 돈을 벌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내가 성공하면 주마. 하지만 너는 실패자야. 그 말이 내 인생의 저주였다. 장례식 후 나는 그 집으로 갔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먼지가 쌓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나 그 사진을 보자 가슴이 저렸다. 왜 어머니는 떠났을까? 아버지는 항상 그년이 바람피워서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떠났을 거다. 나는 그 사진을 집어던졌다. 이제 끝이야. 내 속에서 중얼거렸다.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다. 이 집을 팔아요. 빨리요.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런 좋은 집을 왜요? 상속받으신 거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류에 사인했다. 판매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83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짓인가? 밤마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실패작.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이제 내가 주인이다. 며칠 후 잠재적 구매자가 나타났다. 젊은 부부였다. 남자는 IT 회사 임원, 여자는 변호사. 그들은 집을 보며 감탄했다. 와, 이 뷰는 정말 최고예요. 강남 한복판에 이런 집이 있다니. 연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 집이 내게 준 고통을 너희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계약을 망설이자 나는 가격을 조금 깎아줬다. 빨리 팔고 싶어요. 그 말에 그들은 사인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버지, 보세요. 당신의 유산이 사라지는 걸? 하지만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을 비우다 보니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가 나왔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아이를 지킬 수 없어. 당신의 분노가 너무 무서워. 그 편지를 읽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었다. 쫓겨난 거였다.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 순간 복수가 아닌 진실이 나를 덮쳤다. 이 집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내 가족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판매를 취소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약은 완료됐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그렇게 서둘렀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여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였다. 감정에 휘말려 실수하는. 대학도 중퇴했고 직장도 여러 번 바꿨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다음 날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편지가 단서였다. 서울의 어딘가, 어쩌면 아직 살아계실지도. 어머니의 편지를 손에 쥐고 나는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그 편지 속 주소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게 유일한 실마리였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내 마음속에서 후회가 솟구쳤다. 집을 판 건 복수였다. 하지만 이제 그 복수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죽음 후 나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동네 주민센터 근처였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도착하자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여기서 어머니가 살았을까? 문을 두드렸다. 한 노부인이 나왔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김호호 씨예요. 노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봤다. 아, 그분. 몇 년 전에 이사 가셨어요.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병원 이름은 서울의 한 요양원이었다. 나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간호사가 안내했다. 환자분은 기억이 좀 흐려요. 조심하세요.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엄마, 내가 부르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를 잊었어. 나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저예요. 당신 아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아.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느꼈다. 미안해, 준호야. 내 아버지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놨다. 아버지의 술버릇, 폭력, 그리고 사업 실패 후의 분노. 너를 데리고 갈 수 없었어. 그가 막았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당신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도 나름대로 고통받았어. 그의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 말을 듣자 내 분노가 흔들렸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나? 나는 집을 판 걸 후회했다. 그 집은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이제 그 돈은 은행에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돈으로 어머니를 돌봐야 해. 하지만 그때 전화가 왔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집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고. 문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온 또 다른 서류였다. 집을 팔기 전에 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건 아버지의 빚 문서였다. 사업 실패로 쌓인 수억 원의 빚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구매자가 소송을 걸 위험이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중개인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나는 은행으로 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집 판매 대금 일부를 써야 했다. 복수가 이렇게 끝나나 내 속에서 자조가 피어났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게 옳은 일 같았다.
요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그 후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준 오래된 일기장. 그 안에 아버지의 진심이 적혀 있었다. 준호를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모른다.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왜 그럼 그렇게 잔인했지? 밤에 일기장을 읽으며 나는 울었다. 아버지의 고통, 그의 실패, 그리고 나에 대한 후회. 나도 아버지처럼 될까 봐 두려웠어. 이제 집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내 안에 남았다. 나는 새 직장을 찾기로 했다. IT 회사에 지원했다. 실패자라는 말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한 날들이 시작됐다. 하지만 구매자의 소송 위협은 여전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 빚은 내가 갚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재판이 시작될 무렵 나는 긴장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소송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구매자 부부는 집의 담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의 빚을 몰랐어요. 발견한 후 바로 갚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가 물었다. 왜 그렇게 서둘러 팔았나요? 복수심 때문인가요?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폭발했다. 왜 공개적으로 말해야 해? 하지만 그 증언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판사는 상속인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끝났다. 나는 안도하며 법정을 나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내면의 상처가 드러났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해. 어머니와 함께 새 아파트를 구했다. 작은 곳이었지만 따뜻했다. 준호야,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이 내게 힘을 줬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동료들이 너 정말 열심히 하네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꿈을 깨고 나면 나는 생각했다. 정말 미안했나? 어느 날 옛 동네에서 아버지의 옛 직원을 만났다. 그는 말했다. 사장님은 항상 당신 얘기하셨어요. 준호가 성공할 거야 라고. 그 말을 듣자 충격이었다. 왜 나한테 안 했지? 그는 계속했다. 사장님은 표현이 서툴렀어요. 자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 엄하게 대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랑인가? 그 후 나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비석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이해할게요. 하지만 아팠어요. 꽃을 놓고 돌아서자 가슴이 가벼워졌다. 집 판매 대금으로 어머니의 치료비를 썼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어, 준호야.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매자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집에 이상한 게 있어요. 벽 뒤에 숨겨진 금고. 그는 사진을 보여줬다. 나는 놀라서 그 집으로 갔다. 이제 그들의 집이었지만 들어가 보니 금고가 있었다. 열어보자. 안에 돈과 편지가. 아버지의 글씨. 준호에게. 이건 내 몫이다. 실패자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 돈은 5억 원 아버지의 비자금이었다. 이게 뭐야? 나는 떨렸다. 구매자는 이건 당신 거요 라고 했다. 나는 그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자
눈물이 흘렀다. 아들아, 내가 강해지길 바랐다. 사랑한다,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왜 죽기 전에 말하지 않았어? 그 돈으로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어머니가 도왔다. 내 꿈이야, 준호야의 개업날 손님들이 왔다. 성공의 맛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가 있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러나 또 다른 갈등이 생겼다. 어머니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말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밀이 있어. 그 말에 나는 긴장했다. 무슨 비밀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야? 그 말은 폭탄이었다. 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사실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준호야. 내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젊었을 때 실수로 다른 남자와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럼 아버지는 왜 나를 키웠지?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알았지만 그래도 키우겠다고 했어. 그게 사랑이었어.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잔인함이 사랑이라고? 나는 그 친아버지를 찾기로 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갔다. 83만 달러 집을 판 돈 일부로 나는 비행기 티켓을 샀다. 나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그를 찾았다. 나이든 한국인 남자.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내가 묻자 그는 놀란 눈으로 봤다. 준호. 그는 나를 안았다. 미안하다. 내 어머니와 헤어진 후 후회했어. 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사업 성공. 하지만 가족 없이 외로웠다. 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내 양아버지가 키우고 있어서. 미안해, 나는 물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웠어. 내 삶을 망칠까봐. 그 만남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줬다. 아버지들은 다 후회하나 양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사랑한다, 이제 이해됐다. 그는 나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친아버지와 헤어지며 나는 말했다. 감사해요. 하지만 제 삶은 한국에 있어요.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카페 사업은 번창했다. 동료들이 생겼다. 하지만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었다. 가족이란 뭐지? 어느 날 옛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우리는 대학 때 헤어졌다.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준호야, 소식 들었어. 축하해. 그녀의 미소에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자유야.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준호야, 미안해.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 나는 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요. 어머니의 병원에서 나는 양아버지의 무덤을 다시 생각했다. 용서할게요. 카페에서 일하며 나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 친아버지가 한국으로 왔다. 준호, 같이 살자. 그 제안에 나는 흔들렸다. 이미 제 삶이 있어요. 그는 말했다. 내 유산이야. 미국의 재산, 그 유혹이 컸다. 돈 때문에. 어머니가 알자 반대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안 줘서 갈등이 시작됐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친아버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미국의 집, 사업 지분. 준호, 내가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양아버지의 집을 판 게 후회되는데 또 다른 유산, 어머니는 말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든 삶이 소중해.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여자친구도 조언했다. 내 마음 따라가.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결혼식에 왔다. 축하해, 아들아. 그 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어머니가 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왔어? 친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용서해줘. 결혼식 후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준호, 내 양아버지가 내게 준 게 뭐야? 고통뿐이잖아. 친아버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분은 나를 키웠어요. 당신처럼 도망치지 않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미안해. 그 후 나는 미국 제안을 거절했다. 제 삶은 여기에요. 친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편지를 남겼다. 내 선택을 존중해. 사랑한다. 그 말이 양아버지의 편지와 겹쳤다.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후회하나?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성공의 맛을 느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됐다. 준호야, 내가 내 자랑이야. 이제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밤에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어느 날 옛집 구매자가 다시 왔다. 그 금고 돈 잘 썼나요? 나는 웃었다. 네, 사업에. 그는 말했다. 내 이야기 들었어요. 영감을 줘요. 그 말이 내게 힘을 줬다. 하지만 최종 갈등, 어머니가 과거를 털어놨다. 내 양아버지는 처음부터 알았어. 하지만 사랑했어. 그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용서하자.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아빠처럼 되지 않게 키울게. 나는 맹세했다. 가족의 순환이 끝나기를.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나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양아버지의 집을 판 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한 선택이었다. 그 돈으로 시작한 사업, 어머니와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가족. 모든 게 연결됐다. 친아버지와는 가끔 연락했다. 손녀 사진 보내줘. 그는 말했다. 나는 보냈다. 용서의 시작. 어머니는 행복했다. 준호야, 내가 해냈어. 카페 체인이 성공하며 나는 강연을 했다. 실패자라는 말에 갇히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가 여자에게 말했다. 고마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양아버지의 무덤에 갔다. 아버지, 이제 행복해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자 평화가 왔다. 삶은 드라마지만 끝은 의미 있었다. 용서와 사랑으로.